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근래에 소파이 악재 혹은 규제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 만한 뉴스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나 아니면 좀 핀테크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전 소파의 영상도 그랬지만 영상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보시기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내년도에 있을 여러 규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소파일 좀 길게 보고 계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여러 사업의 방향성도 바꿀 수 있는 뉴스들이 있어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PFOF인데요. 최근에는 옵션 거래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PFOF가 뭔지 설명드리는 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사에 돈을 내가면서 주식 거래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주문 금액에서 일부를 증권사에게 내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미국의 로빈후드는 그 돈이 없이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가 많아지고 GM이나 AMC 같은 투기적인 성향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PFOF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파이도 역시 이 주식 거래에서 PFOF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를 막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빈후드는 워낙에 주식 거래 관련 또 옵션 거래 관련 매출이 높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 PFOF의 규제가 회사가 진짜 약간 휘청일 수 있는 매출의 정말 많은 부분이 깎일 수 있는 부분인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금융거래 부분의 매출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 문제는 규제가 들어온다면 이쪽에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금융 거래 앱들과 비교한다면 다들 소파이어 같은 앱들은 수수료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무료이고 간편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이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그 외적인 걸로 더 비용을 마케팅 비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여러 가지로 좀 어떤 혜택이 더 있어야 소파이의 금융거래를 이용할 테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분명한 문제가 맞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나 주식 거래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미국의 시장이 주식 거래보다 옵션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옵션 거래가 PFOF를 통하면 기업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주식 거래보다 약 4배가 많다고 합니다. 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파이도 이제 옵션 거래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러모로 좀 이 PFOF 규제가 소파이에게 장기적으로 좀 이슈일 거라고 보고요. 네.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규제 기관이 옵션 거래를 제한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할 겁니다. 로빈후드 및 기타 업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나 소파이나 위블 굉장히 편리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앱들은 다 PFOF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맞는다면 다 같이 좀 여러모로 이용자들의 감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결국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치고 빠지는 그 거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문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주문 건수가 적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기대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여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 되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FOF가 규제 대상이고요. 소파이는 PFOF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와 같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주가 보고 오시면 최근에 물론 핀테크가 다 안 좋지만 진짜로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용자들이 소파이 앱을 이용한다는 게 조금 망설이겠죠. 네, 돈이 안 들다가 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많이 다룬 내용인데 OCC의 청장 관련된 이야기죠. 오마로바가 사실상 자진 사퇴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핀테크를 규제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 실제로 청장이 새로 임명이 안 됐지만 현재 있는 대행도 핀테크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마로바가 왔다면 더 큰 규제가 있었던 거고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계속될 거고 더 많아질 겁니다. 네. 대체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없는 핀테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만 해주는 핀테크들이 빠지는 건데 그 외로 본다면 페이먼트나 뱅킹이나 송금이나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핀테크는 모두 다 암호화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퀘어, 그리고 소파이, 페이팔, 스트라이프, 페이세이프, 머니라이언 등등 웬만한 모든 기업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로빈후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암호화폐를 규제한다는 건 곧 난립하고 있는 핀테크의 서비스를 좀 손보겠다라는 의미와 같고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강도로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압박할지는 모릅니다. 현재로 나온 얘기는 뱅크 차터가 있어야 암호화폐 관련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차터를 얻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단순 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앱들이 단순 거래만 제공하려고 지금 이 앱들의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겠지만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사업도 하는 게 당연한 수준일 텐데 거기에서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트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과의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는 그 어느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1번은 암호화폐 규제 말씀드린 거고 2번은 핀테크와 파트너 뱅크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레오와 마르케타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핀테크 기업들에게 뱅킹 서비스를 대신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역시 영상으로 말한 적이 있던 핀테크 차터 이거는 사실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제도권 밖에 있는 핀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오마로바가 자진 사퇴했는데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움직이상 이후 지명자도 이와 반대되는 성향의 지명자를 앉힐 리가 없습니다. 핀테크를 규제한다는 쪽의 사람일 텐데 어느 정도로 규제하는 사람일지가 중요한 거고 물론 사퇴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내로 다시 지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문제가 분명히 언젠간 불거질 거고 비슷한 성향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좀 강도가 약한 사람이 오겠죠. 네, 이 오마로바가 한 10 정도였다면 그 다음은 못해도 한 뭐 7, 8쯤의 사람을 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청장 대행도 규제 관련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쭉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소파이의 굉장히 먼 미래죠. 그 현재 소파이 크레딧 카드인데 이 소비 관련 결제 관련 부분에서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기업들을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정보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역시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문제일 수 있고 핀테크 규제 및 광고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악재 비슷한 느낌이 맞긴 맞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확자금 상환 재개죠. 네, 오타 났네요. 상환 재개인데 2월 1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호재가 맞긴 맞고 악재 해소의 느낌이 더 강한데, 이게 혹시 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변수로 인해서 연장이 더 된다면 이건 분명한 악재가 맞습니다. 다만 이 학자금 재개를 상환 재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해 본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거고요. 일단 학자금 상한을 재개한다는 소식은 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소파이로서는 당연하겠지만 호재가 맞습니다. 다만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역시 경쟁사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있습니다. 소파이가 올인원 앱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게 꽤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그 경계가 조금씩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파이가 하고 있는 게 10개라고 친다면 하고 있는 서비스가요. 페이팔도 현지 한 3, 4개 하고 있는 거고 네. 결제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퀘어도 기업 이름 바꿨지만 스퀘어가 편하니까 스퀘어라고 부를게요. 스퀘어도 한 5개, 6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뿐 그 외적으로 서비스가 계속 더 확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파이가 여기서의 강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앱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경쟁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쟁도 꽤 염두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건 소파이의 뱅크 차터 부분이 아마 이 대출 쪽에서의 특화된 기업 이미지를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다 보니까 차이점이 될 수 있다면 대출 부분에서 소파이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제가 올렸던 여러 악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뉴스를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PF, OF가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이전에 올렸던 제 PF, OF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